오늘은 4월 26일입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내용에 단일화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단일화를 다 들고 나왔어요. 홍준표 후보, 조원진 후보 이미 단일화를 들고 나와서 서로 TV 토론을 거쳐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양쪽이 또 남재준 후보까지 3자가 이미 합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까지 3자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일화 부분에 오늘까지 정리된 것을 보면 그러네요. 홍준표 후보는 조 후보, 남 후보 그리고 유 후보 이렇게 4명이서 단일화 추진을 하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제외를 해버렸네요. 이런 것이고,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는 만약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배신이다. 그러니까 절대 반대다. 이런 입장이에요.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시간 TV 토론하고 그 다음에 배심원들의 판정을 받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홍 후보가 애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 이것이 조원진 후보의 뜻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일화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패한다. 정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절박감 때문에 단일화 그러겠죠. 물론 이 단일화하는 이 속에도 이질감이 너무 많아요. 이질감이 많지만은 일단 선거는 이기고 보자. 이긴 다음에 해결하자. 이기고 나서 무엇을 바로잡든지 하자. 이것이 지금 단일화 그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 지고 나면은 이것저것 모두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기고 나야 그나마도 어떤 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모두가 일단 단일화하고 보자 이런 마음에서 단일화 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관점은 그렇게 유지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단일화해야 된다 하지만 어떤 후보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모두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라도 자기 앞으로 단일화 시키겠다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어때요? 누구 앞으로 단일화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단일화 하는 데는 어떤 공정한 방법이 나와야 돼요. 거기 참여한 후보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게 어떻게 잘못되고 편법이 작용해서 단일화가 엉뚱한 데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더더구나 지지자들이 납득이 안 갔다. 이 단일화는 무효다. 이렇게 돼버리면 표심이 모이질 않아잖아요. 물론 대외적인 국민이 볼 때는 저기는 단일화 후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열성 지지층에서는 이탈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저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단일화가 될 때는 떳떳하고 또 그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 후보가 선택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조원진 후보가 그렇게 딱 나는 내 길 가겠다 하면은 따로 가고 이제 나머지가 또 단일화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할 수도 있겠죠.
홍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자, 이 정도 이제 정리해 놓을까 합니다. 이제 홍 후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장 쉬운 단일화는 홍준표 후보,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가 가장 쉬운 단일화 아니겠냐. 뭐 크게 걸리적거린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들고 나온 건 어떨까요?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크게 거부 반응은 있을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경선 때도 이미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단일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아마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국민의당하고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는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른정당 의총을 거치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 후보나 유 후보 사이에 안 하니 하니 그건 이제 해소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홍 후보나 조 후보 단일화 이런 데는 의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러면 또 거부 반응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탄핵 정국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에 지금 우파 후보들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한 후보로 몰아야 된다. 그래야 정권이 안 넘어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홍 후보가 강하니까 거기로 몰아야 된다. 이러지만은 홍 후보마저도 거부 반응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태극기 민심,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열성 국민들은 홍 후보한테도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 후보가 그간 했던 발언도 좀 있고 좀 이쪽 저쪽 분명하게 태도를 안 보인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사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그 구성 자체가 탄핵 찬성했던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그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을 억울하다, 또 반드시 그 부분을 밝히겠다 등등 이런 발언을 많이 하고 또 태극기 민의를 얻으려고 애도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원진 후보가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 단일화 한다 하면은 또 안보라는 문제, 또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이런 명분 등등 겹쳐가지고 단일화를 해도 크게 이제 반발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단일화는 또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유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다른 방향, 다른 분위기가 된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누구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범국민적으로 지지 상승 효과가 나올까,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도 유 후보하고 하면은 상승 효과가 크겠구나. 그러면 또 유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앞에 지지율은 유 후보가 지금 3% 4% 나오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엎드려 있는 국민들 그 지지표를 얻으려면은 오히려 멀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를 안 하겠지만은 현재 유승민 후보 그 표를 인식하고 또 지지율도 인식하고 여러 부분을 봐서 그것이 유리하겠다 싶으면은 홍준표 후보는 이런저런 명분 대면서 유 후보와 단일화를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조원진 후보는 그건 결사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단일화 대열에서 빠지겠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더더구나 만약 국민의당하고 단일화한다 이러면야 그 반발이야 뭐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일화는 왜 합니까 여러분? 뭔가 상호 상승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명확치 못하다, 확실치 못하다. 그럼 단일화 못하지요. 단일화 한다고 해서 양쪽의 표가 완전히 하나로 모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칫 잘못하면 역효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정치하는 분들이 뭐 잘 판단을 할 거예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는 현재 우파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지진부진한 거는 뭔가 여론조사상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너무 지지율이 안 뜨니까 아이고 여기 던졌다는 사표 되겠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찍자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번 투표 하나만 하네, 이번 선거는 하나만 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뒤집어 바꿀 수 있어야 선거 단일화의 의의가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고, 또 흩어진 그러니까 표심이 이 후보 저 후보 흩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하나로 모으고자 단일화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단일화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성향하고 아주 다르게 단일화가 돼버린다면 아무리 단일화해도 소용이 없겠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홍 후보가 많은 판단을 해볼 겁니다. 실제 지지율상으로는 지금 유승민 후보가 높습니다. 이제 조 후보나 남 후보는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숨은 표심이 조원진 후보나 남 후보 쪽에 더 있다. 여론조사상으로 안 잡히지만 또 그렇게 할 때 명분이 더 분명해져 가지고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나 찬성하나 이 중도나 이런 세력이 결집되겠다 하면은 아마 조원진 후보, 남 후보 쪽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실제 국민들 지지율은 그게 아니다. 유 후보 쪽에 그래도 좀 작용할 것이다. 이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유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우파 후보들이 전체에 뭉쳐가지고 단일화를 한다 이러면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조원진 후보는 유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깨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국민들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바라지 않는 국민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 만족하게 하자, 힘이 크게 하자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가 나버릴 수도 있어서 이제 적당해야 되겠죠. 적당히. 그렇게 이제 봐집니다. 자, 그럼 또 이어집니다. 만약에 국민의당하고 단일화 한다면 어때요? 우파 국민들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좋아합니까? 아무리 승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 정치권이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어찌됐든 그게 썩 내키겠습니까? 안 내키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도 누구가 옳다 그러다 이제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냥 있는 거 돌아가는 모양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TV 토론이 요즘 이어지고 있죠. 오자 TV 토론. 5명의 이제 후보가 나와서 TV 토론을 하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느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그쪽 힘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관찰하는 선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여론조사 상으로도 조금씩 유 후보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원래 뭐 2% 어쩌고 하더니 요즘에 3% 4%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아무튼 다른 어떤 확장의 힘이 커지고 있다. 그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다른 건 없잖아요. 별다르게 TV 토론 그 영향 아니겠나 싶어요. 이제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형국은 이 단일화를 하고 또 우파 국민들이 정말로 절대로 기권하지 않고 또 이쪽 안 되니까 저쪽으로도 가볼까 그런 게 없이 정말 평소에 하던 그 방식으로 그 이념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후보들 앞에 내세우는 말에 흘리지 말고 딱 돌아와 가지고 국가 안보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딱 쓰고 초점을 맞추고 이래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입니다. 그러면은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뭐 단일화 했다고 몽땅 가서 뭐 모아서 찍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다 사람마다 판단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단일화가 그저 바람직하게 되면 바람직하게 되었다 하면은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후보 지지하자 그러겠죠. 그러나 전혀 아닌 대로 단일화가 돼 보세요. 단일화 한다 해보세요. 표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하는 후보도 좀 지키고 그리고 또 안보 정국에 여기서 안보도 챙기고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러다 보니까 단일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판단해 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잡힐 것이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 또 그렇게 믿는 여러분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살짝 이제 접어놨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지속해서 그 운동을 하고 결국은 이루리라 하고 결국은 이기리라 하고 결국은 바로 잡으리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 따위 후보한테는 표 안 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절대 안 주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선거는 좀 멀었고 이제 대선 전국인데 아무리 또 대선 전국이라도 지금 딱 그 후보가 앞에 눈앞에 걸리면 그 후보한테 여러분 표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래도 거기서 비껴가 있는 후보로 단일화 될 때 표심이 움직이겠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단일화가 됐다면 더 오케이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데 일단 단일화 국면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건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관찰하는 선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여론조사 상으로도 조금씩 유 후보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원래 뭐 2% 어쩌고 하더니 요즘에 3% 4%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아무튼 다른 어떤 확장의 힘이 커지고 있다. 그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다른 건 없잖아요. 별다르게 TV 토론 그 영향 아니겠나 싶어요. 이제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형국은 이 단일화를 하고 또 우파 국민들이 정말로 절대로 기권하지 않고 또 이쪽 안 되니까 저쪽으로도 가볼까 그런 게 없이 정말 평소에 하던 그 방식으로 그 이념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후보들 앞에 내세우는 말에 흘리지 말고 딱 돌아와 가지고 국가 안보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딱 쓰고 초점을 맞추고 이래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입니다. 그러면은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뭐 단일화 했다고 몽땅 가서 뭐 모아서 찍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다 사람마다 판단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단일화가 그저 바람직하게 되면 바람직하게 되었다 하면은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후보 지지하자 그러겠죠. 그러나 전혀 아닌 대로 단일화가 돼 보세요. 단일화 한다 해보세요. 표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하는 후보도 좀 지키고 그리고 또 안보 정국에 여기서 안보도 챙기고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러다 보니까 단일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판단해 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잡힐 것이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 또 그렇게 믿는 여러분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살짝 이제 접어놨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지속해서 그 운동을 하고 결국은 이루리라 하고 결국은 이기리라 하고 결국은 바로 잡으리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 따위 후보한테는 표 안 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절대 안 주면 되겠죠. 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러면 또 거부 반응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탄핵 정국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에 지금 우파 후보들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한 후보로 몰아야 된다. 그래야 정권이 안 넘어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홍 후보가 강하니까 거기로 몰아야 된다. 이러지만은 홍 후보마저도 거부반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태극기 민심,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열성 국민들은 홍 후보한테도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 후보가 그간 했던 발언도 좀 있고 좀 이쪽 저쪽 분명하게 태도를 안 보인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사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그 구성 자체가 탄핵 찬성했던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그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을 억울하다, 또 반드시 그 부분을 밝히겠다 등등 이런 발언을 많이 하고, 또 태극기 민의를 얻으려고 애도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원진 후보가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 단일화한다 하면은 또 안보라는 문제, 또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이런 명분 등등 겹쳐가지고 단일화를 해도 크게 이제 반발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단일화는 또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유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다른 방향, 다른 분위기가 된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누구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범국민적으로 지지 상승 효과가 나올까,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도 유 후보하고 하면은 상승 효과가 크겠구나. 그러면 또 유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앞에 지지율은 유 후보가 지금 3% 4% 나오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엎드려 있는 국민들 그 지지표를 얻으려면은 오히려 멀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은 다 그런 선거는 좀 멀었고, 이제 대선 전국인데 아무리 또 대선 전국이라도 지금 딱 그 후보가 앞에 눈앞에 걸리면 그 후보한테 여러분 표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래도 거기서 비껴가 있는 후보로 단일화 될 때 표심이 움직이겠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단일화가 됐다면 더 오케이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데, 일단 단일화 국면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조은진 후보는 유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깨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국민들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바라지 않는 국민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 만족하게 하자, 힘이 크게 하자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가 나버릴 수도 있어서 이제 적당해야 되겠죠. 적당히. 그렇게 이제 봐집니다. 자, 그럼 또 이어집니다. 만약에 국민의당하고 단일화한다면 어때요? 우파 국민들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좋아합니까? 아무리 승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 정치권이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어찌됐든 그게 썩 내키겠습니까? 안 내키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도 누구가 옳다 그러다 이제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냥 있는 거 돌아가는 모양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TV 토론이 요즘 이어지고 있죠. 오자 TV 토론. 5명의 이제 후보가 나와서 TV 토론을 하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느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그쪽 힘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관찰하는 선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여론조사 상으로도 조금씩 유 후보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원래 뭐 2% 어쩌고 하더니 요즘에 3% 4%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아무튼 다른 어떤 확장의 힘이 커지고 있다. 그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다른 건 없잖아요. 별다르게 TV 토론 그 영향 아니겠나 싶어요. 이제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형국은 이 단일화를 하고 또 우파 국민들이 정말로 절대로 기권하지 않고 또 이쪽 안 되니까 저쪽으로도 가볼까 그런 게 없이 정말 평소에 하던 그 방식으로 그 이념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후보들 앞에 내세우는 말에 흘리지 말고 딱 돌아와 가지고 국가 안보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딱 쓰고 초점을 맞추고 이래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아무튼 다른 어떤 확장의 힘이 커지고 있다. 그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다른 건 없잖아요. 별다르게 TV 토론 그 영향 아니겠나 싶어요. 이제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형국은 이 단일화를 하고 또 우파 국민들이 정말로 절대로 기권하지 않고 또 이쪽 안 되니까 저쪽으로도 가볼까 그런 게 없이 정말 평소에 하던 그 방식으로 그 이념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후보들 앞에 내세우는 말에 흘리지 말고 딱 돌아와 가지고 국가 안보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딱 쓰고 초점을 맞추고 이래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입니다. 그러면은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뭐 단일화 했다고 몽땅 가서 뭐 모아서 찍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다 사람마다 판단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단일화가 그저 바람직하게 되면 바람직하게 되었다 하면은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후보 지지하자 그러겠죠. 그러나 전혀 아닌 대로 단일화가 돼 보세요. 단일화 한다 해보세요. 표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하는 후보도 좀 지키고, 그리고 또 안보 정국에 여기서 안보도 챙기고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러다 보니까 단일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판단해 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잡힐 것이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 또 그렇게 믿는 여러분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살짝 이제 접어놨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지속해서 그 운동을 하고 결국은 이루리라 하고 결국은 이기리라 하고 결국은 바로 잡으리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 따위 후보한테는 표 안 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절대 안 주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선거는 좀 멀었고 이제 대선 전국인데 아무리 또 대선 전국이라도 지금 딱 그 후보가 앞에 눈앞에 걸리면 그 후보한테 여러분 표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래도 거기서 관점은 그렇게 유지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단일화해야 된다 하지만 어떤 후보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모두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라도 자기 앞으로 단일화 시키겠다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어때? 누구 앞으로 단일화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단일화 하는 데는 어떤 공정한 방법이 나와야 돼요. 거기 참여한 후보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게 어떻게 잘못되고 편법이 작용해서 단일화가 엉뚱한 데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더더구나 지지자들이 납득이 안 갔다. 이 단일화는 무효다. 이렇게 돼버리면 표심이 모이질 안 하잖아요. 물론 대외적인 국민이 볼 때는 저기는 단일화 후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열성 지지층에서는 이탈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저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단일화가 될 때는 떳떳하고 또 그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 후보가 선택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조원진 후보가 그렇게 딱 나는 내 길 가겠다 하면은 따로 가고 이제 나머지가 또 단일화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할 수도 있겠죠. 홍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자, 이 정도 이제 정리해 놓을까 합니다. 이제 홍 후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장 쉬운 단일화는 홍준표 후보,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가 가장 쉬운 단일화 아니겠냐. 뭐 크게 걸리적거린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들고 나온 건 어떨까요?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크게 거부 반응은 있을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경선 때도 이미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단일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아마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국민의당하고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